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요. 오랜만이야. 네. 자, 오늘은 건축계 두 번째 시간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 네. 자, 건축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성 건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시장 조사.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조사하는 게 시장 조사야. 두 번째가 복귀 검토.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복귀 검토. 세 번째가 예상 공사비. 공사비가 얼마가 들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사업성 분석. 내가 이 건물을 지어서 수익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는 게 사업성 분석이야. 다섯 번째가 작은 계획.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작은 계획. 여섯 번째가 진행 계획. 진행 계획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을 낼 거냐. 이게 이제 진행 계획이야. 자, 일반적으로 수익성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이 6가지 순서를 따라서 가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을 짓거나 네. 아니면 회사 사옥을 짓거나 네.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거는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필요가 없어. 그냥 복귀 검토해서 공사비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작은 계획 세워서 진행 계획을 세우면 돼. 이해했어? 네. 이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자. 시장조사는 두 가지로 해야 돼. 온라인 시장조사하고 오프라인 시장조사. 네. 온라인으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실제 맞는지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시장조사할 때는 첫 번째 임대료를 알아봐야 돼. 그렇죠. 주택을 임대할 거면 주택임대료, 상가를 임대할 거면 상가임대료. 자, 근데 임대료를 알아볼 때 두 가지를 알아봐야 돼. 첫 번째가 실거래가, 두 번째가 호가. 저걸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둘 다 차이가 봐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있지.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해. 그게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공개가 돼 있어. 네. 그런데 호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있지.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모, 네이버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돼. 근데 하나 알아둘 거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상관은 없어. 네. 그래서 주택은 실거래가를 가지고 내가 임대료를 알아볼 수 있지만 네. 상가는 알아볼 수 없어. 그건 알아줘야 돼. 네. 상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임대료를 알아볼 때 주의할 게 있어. 면적별로 알아봐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임대료를 알아보고, 신축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알아보고, 몇 층이냐도 알아봐야 돼.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세세하게 알아봐야 돼. 네.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생겨.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은 임대료가 낮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치. 2층 3층 그 위에가 임대료가 괜찮은 거고. 자, 면적별 임대료인데, 예를 들어서 네가 다세대를 5평짜리를 지었는데 네. 이게 임대료가 월세가 40만 원이야. 네. 만약에 10평짜리를 지으면 임대료가 얼마일까? 한 80만 원 되지 않을까요? 2배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요? 왜냐하면은 주택 뭐 상가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임대료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20m 제곱의 원룸을 지을 때 임대료와 30제곱미터를 지을 때 임대료가 서로 달라. 네. 그래서 면적이 커진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커지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임대료가 달라. 그건 내가 좀 이따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네. 세 번째가 이제 임대료 추이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작년에 얼마 올랐고 올해는 얼마 올랐고, 이걸 알아야지 내년에 내가 건물을 졌을 때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추정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축 현황 주택수 상가수. 이건 뭐냐면 경쟁자들이야. 나하고 경쟁을 할 건물들을 알아봐야 돼. 요즘 신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면 주택이 얼마가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렇죠. 상가가 얼마가 있는지도 알아야지.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나면 옆에 있는 건물주하고 나는 경쟁 상대인 그렇죠.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사람을 불러야 그지, 알아야 돼. 되니까. 자, 다섯 번째가 주거 인구하고 유동 인구. 만약에 주택을 지을 거면 이 동네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네. 그리고 이 주거 인구가 빠져나가는지, 인구가 늘어나는지를 알아야지. 그지? 만약에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건물을 좋은 거죠. 신축을 하더라도 계속, 계속 그치, 수요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네.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상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는 가게가 잘 돼. 그렇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알아야 되고, 여섯 번째가 이제 주변 환경. 네. 교통이 어떤지, 편의 있을 수는 어떤지, 혹시 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개발 계획은 어떤지. 뭐 그죠? 역세권 이런 거. 그 새로 뭐 지하철이 하나 새로 생긴다든가. 생긴다든가. 자,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알아보고 오프라인에서 이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힘드네요. 그렇지. 힘들어. 쉬운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샘플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어떤 자료냐 하면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자료를 조사한 거야. 네. 자, 하나씩 볼게. 자, 여기 세대수. 송파동에는 단독하고 다가구가 9,652세대가 있어. 네.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가 63,294세대, 오피스텔이 2,304세대, 아파트가 40,838세대. 네. 요 기준은 아마 2017년 기준일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뭘 알 수가 있어? 연립이랑 다세대랑 아파트가 많다? 그치. 연립 다세대 아파트가 여기 송파동의 주택시장을 좌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단독하고 월등히 다가구나 많아요. 오피스텔은 수량이 작고 대부분 연립 다세대 아파트가 주택시장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매매가를 보면 단독 다가구는 메다 제곱당 750만원 정도, 네. 연립 다세대는 630만원, 오피스텔은 590만원, 아파트는 809만원 정도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얼마일까? 단독 다가구는 260, 연립 다세대는 530, 오피스텔은 490, 그 다음에 아파트는 530. 근데 단독 다가구 매매가는 엄청 높은데 그 임대료? 전세값은 너무 적은 거. 그건 이유가 있어. 그건 좀 자세히 보자. 자, 요게 뭐냐 하면은 단독 다가구가 지금 송파동에 2,908개가 있는데 네.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 다가구가 1,760개야. 그리고 91년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짓는 단독 다가구가 없지. 네. 그러니까 송파동은 대부분 단독 다가구들은 허물어지고 네. 새로운 것들은 짓지 않는 동네인 거야. 자, 여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보자. 여기 보면 연립 다세대가 2001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건축을 확 짓지, 그지? 네.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짓고. 이 얘기가 뭐야? 기존에 있는 단독 다가구들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세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막 지은 거야. 새 건물. 그러다 보면 단독 다가구의 땅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단독 다가구의 땅 가격은 올라가는데 아까 봤던 그거는 면적당 거래 금액이거든. 면적이 건물의 면적당이야. 그래서 가격이 높게 나온 거야. 토지 가격이 아니고. 근데 살 때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토지를 사기 위해서 사는 거야. 건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단독 다가구를 사는데 그때 가격이 어떻게 금액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건물 단독의 면적당 거래 금액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 그런 것서 단독 다가구는 그 짓는 면적이 작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단독 다가구들이 지금 봤지만은 30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60%잖아. 네. 임대료가 비쌀 수가 없죠. 그지? 싸도 오래된 다르고. 건물이니까 아까 전세 가격은 낮고 판매 가격은 높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높지만 전세가는 낮은 거야. 아무래도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자, 이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가격이 전체 평균 금액이 매매가고 전세가가 저 정도 금액이고, 그러면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한번 보자.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연립 다세대 매매가가 790만원, 전세가 690만원. 아파트는 1000만원, 매매 가격이. 전세가 830만원이야. 네. 이걸 뭘로 알 수 있어? 이제 이걸 보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이 높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한번 연립 다세대만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자. 네. 자, 여기 보면은 전체 평균 세대당이야. 한 세대의 평균 면적이 연립 다세대가 43제곱미터라는 거야. 네. 그리고 월세가 세대당 46만원 정도인 거고,
보증금 비율이 131. 그리고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들은 면적이 평균 32제곱미터. 43에서 32. 그러니까 송파동에 있는 다세대 전체를 면적을 평균을 구하면 한 세대당 43 정도인데 네. 10년 이내에 지은 건물들은 면적이 32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요 근래에 작은 원룸들이 막 지어졌다는 거지. 근데 보증금 비율? 그거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했어. 보자. 네. 자, 그 전에 이제 부동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네. 자, 부동산 가격은 크게 매매, 임대 이 두 가지야, 그지? 네. 자, 임대는 전세하고 월세로 나눠져. 네. 반전세도 있고 반반전세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야. 자, 예를 들어서 네가 다세대를 하나 1억 5천에 샀어. 네. 그러면 산 거를 네가 살지 않는다면은 네.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줘야 아, 되겠지. 자, 네.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전세를 1억 3천에 놨어. 네. 이렇게 네가 1억 3천에 전세를 넣었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그래요? 자, 만약에 금리가 2%라고 가정을 하고 네가 1억 5천을 다세대를 사지 않았다면 은행에 넣어놨다면 연에 한 300만 원 받겠지, 그지? 그렇죠. 자, 이거를 전세를 놨어. 그러면 남아있는 2천만 원 가지고 네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너무 적은데. 260만 원 차이가 나잖아, 그지? 네. 네가 매매를 한 다음에 살지 않고 그걸 전세로 준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계속 매년 26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까? 사서 전세를 놓을까? 나중에 건물 가격이 오르나요? 그렇지. 가격이 오를 걸 생각을 해서 사서 전세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월세를 한번 보자. 월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만약에 임대를 줬다. 네. 그러면은 연 620만 원 정도 나와.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얻는 2. 이야. 그리고 월세 50만 원을 12달 하니까 600만 원. 그래서 다 월세를 넣는 그렇지. 거군요. 그래서 다 월세를 넣는 거야.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전세는 투자용이야. 주로 아파트. 그리고 월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다세대 오피스텔이 주로 이뤄. 그래서 송파동을 보면은 아파트는 전세가 월세보다 수가 월등히 많아. 전세수가. 네. 근데 다세대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하고 월세가 수가 비슷해. 왜냐하면은 다세대 오피스텔은 수익성 부동산이고 아파트는 투자용 부동산인 거야. 그걸 사서 바로 수익을 넣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랐을 때를 위해서 사놓는 거야. 대비해서. 이해했어? 네. 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좀 알아야 되는데 좀 복잡하지 무슨 말인지. 네. 이거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해. 자, 그런 것도 있구나. 전세가 만약에 1억 3천이면 이걸 만약에 월세로 주려고 했을 때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자, 월세가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라면 이거의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월세 곱하기 12달 네. 나누기 전세 빼기 보증금 그렇죠. 하면은 5%인 거야. 그래서 전세 1억 3천짜리를 보증금 1,000에 월세 50으로 임대를 놓는다면 얘의 전월세 전환율은 5%. 자, 만약에 보증금을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싶어. 네. 그러면 월세를 좀 줄여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로 줄일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야. 자, 봐. 1억 3천 빼기 2천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45만 8,300원. 이게 보증금을 2천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가 45만 8,300원이라는 거야.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요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 나중에 필요할 때 그냥 공식 복잡해서. 자, 그리고 아까 네가 얘기한 보증금 비율. 자, 보증금을 월세로 나눈 것을 보증금 비율이라고 해. 네. 그래서 이 보증금 비율은 월세는 그 지역의 월세는 임차인의 월수입하고 관계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에서 월수입.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하면은 안 못 들어오죠. 살지. 안 들어오지, 그지?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하는 사람의 수입이 얼마이냐에 따라 가지고 월세 한계선이 있어. 잘 사는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월세 한계선이 높아. 근데 수익이 좀 적은 지역에는 전세가 높아지고 월세가 낮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 한번 보자. 지금 송파동은 아까 전체 평균 세대당이 단독 다가구가 34만원, 그 다음에 연립다세대가 46만원, 오피스텔이 40만원, 아파트가 62만원에 지나, 그지? 네. 그러면 역삼동을 보면 월세가 59만원이야. 단독 다가구가. 연립이 68만원. 아파트는 120만원 넘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땐 무작정 월세를 높이면 건축주는 건물주는 좋아. 월세가 많으면 그렇죠,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한계선이 있다는 거야. 무조건 올릴 수가 없어. 이해했지? 네.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자. 연립 다세대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세대당 평균이 43제곱미터이고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32제곱미터. 네. 그거까지 이해했지. 요거를 이제 월세로 한번 바꿔보면은 보증금 6천에 월세 46만원 정도가 돼. 네. 전체로 보면 네.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8만원 정도가 돼. 네. 비싸지, 그지? 네. 근데 비싼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평균은 면적이 43제곱미터일 때고 10년 이내에 준공한 건물은 면적이 32제곱미터였으니까 더 작아진 한 30%가 더 비싼 거야, 이게. 그렇죠. 네. 면적은 더 작은데 금액은 더 비싼 그렇지. 거죠.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자. 이제 추세를 한번 볼 건데 이 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여기 면적별 임대료 메다 제곱당 네. 왼쪽은 신축 연도 그리고 네. 이거를 면적을 잘게 나눴어. 20제곱미터 미만, 20에서 30제곱미터, 30에서 40제곱미터 이렇게 네. 쭉 나눠 놓은 거고 이 밑에는 이걸 전세 얼마, 월세 얼마, 보증 얼마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네. 자, 요걸 한번 보자. 1991년도에 지은 다세대의 전세 평균은 290만 원이고 2002년도에 지은 거는 전세 평균이 420만 원. 네. 2017년 지은 거는 719만 원이야. 이게 뭘 의미해? 오래된 건물일수록 전세가가 낮고 네. 임대료가 낮고 새로 신축한 건물일수록 비싸요. 임대료가 높은 거야. 네. 그렇지. 자, 요걸 한번 보자. 이거 면적별로 20제곱미터 미만은 메다 제곱당 임대료가 전세가 780만원, 20에서 30일 때는 730만원, 30에서 40일 때는 720만원, 그리고 40에서 50은 700만원, 50에서 60은 500 얼마야? 80만원, 그리고 60에서 85는 480만원. 네. 그러면 한 세대당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메다 제곱당 임대료가 높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는 거지. 건물이 작을수록 방들이 작을수록 방들이 원룸들이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많다는 거야. 단위 면적당 임대료니까. 이해했어? 네. 자, 요 자리 한번 보자. 자, 요게 송파동에 199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몇 세대를 지었느냐. 네. 다세대를. 자, 여기 보면 확 올라와 있지. 네. 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다세대가 전체 세대 중에 40%야. 요때 확 진 거야. 근데 이때 지은 다세대들의 면적이 어떠냐 하면은 여기 보면 40에서 7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다세대를 확 떴어. 그 4년 동안에. 네. 자, 그러면 요즘 짓는 건물들은 어떨까? 더 작겠죠. 요즘 짓는 건물들은 20에서 30제곱미터 사이가 대부분 다 졌어. 훨씬 작아져. 그렇지. 이게 이제 송파동의 건축한 추세인 거야. 이렇게 건축을 해왔어.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송파동 다세대는 작은 면적 원룸들은 다세대가 담당을 하고 큰 면적들은 아파트하고 단독이 담당을 해.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체 세대 중에 40%가 확 그때 공급이 됐어. 네. 그때 주 면적이 40에서 70제곱미터 사이로 많이 공급이 됐고 최근은 소형 면적 20에서 30제곱미터 사이 다세대가 많이 진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봤듯이 면적이 작을수록 면적당 임대료는 높고, 최근 신축하면 신축할수록 임대료는 높아. 그치? 새 거니까. 요게 이제 송파동의 다세대를 내가 지으려고 할 때 알아둬야 될 정보인 거야. 네. 자, 이제 임대료가 그러면 내가 지었을 때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 전용 면적이 29부터 30제곱미터 사이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신축한 건물들의 2018년도, 2019년도 거래한 거야, 이게. 네. 이 재료가 송파동에서. 네. 자, 전세 가격이 얼마야? 2,300부터 2억 3천부터 2억 8천 사이, 2억 9천 사이까지 이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지. 이거 평균을 내면은 전세 가격이 2억 6,259만 원 정도가 돼. 네. 자, 그러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를 네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세가 2억 6,259만 원 정도가 돼. 자, 이걸 전월세 전환율 5%로 계산을 하면은 만약에 보증금을 3천을 받으면 월세를 97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5천을 받으면 월세를 89만 원, 1억을 하면 68만 원, 네. 1억 5천을 하면 47만 원 받을 수 있어. 여기서 건물주에게 제일 좋은 거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7만 원이, 그지? 근데 아까 뭐 보증금 5천에 50만 원?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치. 자, 요거야. 자, 50만, 48만 원. 그치. 최근 10년간에 신축한 건물들의 평균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8만 원이었어, 그지? 네. 근데 이거는 평균인 거야. 작은 면적부터 그냥. 큰 면적 모든 것들에 대한 평균. 가격이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신축 다세대 30제곱미터를 한다면 보증금 5천에 월세 89, 보증금 1억에 68, 보증금 1억 5천에 47. 요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네가 다세대 30제곱미터를 지으면 요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월세 89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들어.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68만 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보증금 올리고. 그렇지.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이해했어? 네.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막 보고 싶은데 찾아서. 우선 내가 이제 우선 저런 시장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서 막 여러 사이트 찾아보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나 해놓은 건데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오픈을 할 거야. 그때 한번 보면 돼. 알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 오늘 수고했어. 네.